중종실록 이고원 중종 2년 4월 18일 신묘 첫번째 기사 1507년 명정덕 2년 조광의 납시였다. 참창간 이윤이 아래기를 유자광이 성종조위에 때 임사원과 짜고 현석규를 엄해하였습니다. 석규는 바른 선비인데 반드시 석규를 모함하려 한 것은 사홍과 결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패조에 와서는 까닭없이 대궐에 나아가 아뢰기를 윤필상 이익규는 모두 큰 죄가 있으니 중형에 처하고 자손들도 죽이소서 하였으며, 그때 임사홍 역시 차비문에 나아가 아뢰기를 이 쇠자의 죄는 주아부가 조정의 석차를 설치하지 않은데 성낸 것과 같으니 죽이기를 청합니다 했습니다. 곧 자광에게 유시하여 자광 역시 죽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의 안팎으로 결탁하여 간악한 실책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오년에 자광이 명사들을 김종직의 문도로 지목하여 다 없애려 하면서 노사신의 분간하자는 의논을 힘써 저지하였습니다. 만일 그 수책이 행하게 되었더라면 글하는 선비는 씨도 안 남았을 것입니다. 폐수가 일찍이 극균의 집을 찾아간 선비들을 주문하였는데 자광도 사홍도 처음에는 모두 이에 참여하다가 재빨리 벗어났으니 이는 폐주에게 아줌하여 잘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간의 말을 쾌히 따르소서 하고 장령 한급은 아뢰기를 자광의 죄는 사홍보다도 심합니다. 일찍이 이미 어미 복을 벗고 인군의 복 입기를 청하였으며 함경도 감사가 되었을 때는 봉진하고 남은 생복을 먹으면서 이런 특이한 것을 신하로서 차마 목에 넘길 수 없다 하며 곧 봉진하였습니다. 신하로서 봉진하고 남은 물건을 먹는 것은 예사인데 자광만은 이러하였으니 그 패주에게 총애를 얻으려 함이 너무 심하였습니다. 상사여 무오 여당이 아직도 있어 전국초의 신의 녹공이 잘못되었다고 의논합니다 하였으니 그의 음험하고 간교함이 이러합니다. 전일에 천사가 한 명의 압구정을 구경하려 하니 명예가 대궐에 들어와서 용봉 차이를 청구하다가 되지 않자 명회가 안색을 변하고 일어나니 성종께서 귀양 보냈습니다. 명혜는 성종의 장인이므로 그 세력을 제어하기 어려울 듯 하였지만 그래도 의심치 않고 죄를 주었습니다. 또 신정은 좌리 공신이 되고 허혼 역시 대신이었지만 한번 큰 죄가 있자 성종께서 모두 중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참건대 전하께서는 이것을 거울 삼아 쾌히 결단하소서 하고 기사관 정웅은 반정 후 신이 외방 사람을 만나더니 먼저 전하의 즉위하심을 할애하고 다음에는 사홍 자광의 존모를 물었습니다. 신이 사홍은 천영되고 자광 그대로 있다 하였더니 듣던 사람은 괴이하게 여기며 마음이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으로도 자광의 죄가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중형으로 다스리소서 하고 영사 유순정은 자광의 일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신등이 파직을 청하였습니다. 지금 공론도 모두 불가하다니 널리 의논하여 처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동지사 허집은 공론을 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징관 이 계남은 성종조의 이측이 금일 사홍을 등용하면 명일 반드시 나라를 거르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성종께서 금일 등용하면 명일 꼭 나라를 거르치겠는가 하셨는데 측이 꼭 나라를 거르칩니다 하니 성종께서 너 말이 너무 지나친 듯하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오할한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말이 과연 맞았습니다. 지금 공론이 또 이러하니 따르지 않을 수 실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종조에서 자광은 죄를 입었다가 즉시 도로 등용되었으며 그늘에 또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들 파직만 하는 것이 옳다 하였기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한급이 아뢰기를 주계정 시몬이 성종조에 있으면서 대궐에 나와 어전에 오를 것을 청하고 사홍의 나라 그르치는 정상을 들어 말하였는데 성종께서 윤호하지 않으시니 시몬이 곧 주상 앞에서 통곡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오할하다 하고 사홍의 화가 나중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 이유는 김희수가 자광의 상소물을 썼습니다. 유생으로서 소행이 매우 비루하니 함께 주문하소서. 상소는 무오 여당을 논하는 소장인데 자광이 송일을 빙자하여 쓰기를 청하였으며 희수는 송일의 명에 핍박되어 썼다. 그러나 그것이 불의임을 안다면 지조 있는 자로서 힘써 거절했을 것이다.
정원이 아뢰기를 자광은 정상은 그일이 소인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소인의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대저 인구는 소인에 대해 한 사람이 먼저 보고 말하더라도 죄 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지금 온 나라가 논개하는 경우이겠습니까? 쾌히 공론을 따르소서 하였다. 중조실로 이권 중종 2년 4월 18일 신내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자광이 나라를 그르치는 정상은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청컨대 쾌히 결단하시고 그 아들 사위도 다 함께 귀양 보내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자광은 성중조에 귀양 갔다가 얼마 안 되어 환직되었으며 지금 소론하는 것이 역시 말의 실수에 불과하다.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했으니 다시 그 죄로 논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대간이 앞서에 상차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주역 쾌괴 단사이에 군자가 왕정에서 드러내 그 호령을 미쁘게 하여도 위태로움이 있다 하였으니 이는 군자가 소인의 죄를 왕정에 드러내서 결단하여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호령을 밟고 믿음 있게 하여도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진실로 쾌히 결단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반드시 소인의 큰 화가 있기 때문에 초구에 이기지 못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는 성인의 우환을 예방하는 뜻에서 빨리 소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옛날 공공이의 일은 모아 공을 나타내므로 대순이 귀양 보냈고 소정묘가 말로 변명하며 정사를 어지럽히므로 공자가 차단하였는데 이는 쾌결의 도를 쓴 것이며 원제는 공현의 간악함을 알고도 제거하지 못하였고 영종은 여혜경의 사특함을 알고도 베이지 못하니 쾌결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인군으로서 모른다면 할 수 없지만 안다면 혹시라도 제거하기를 속히 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가라지가 곡식에 있는 것을 제거하듯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자광이 공공의 공을 자랑함이 있고 소정매의 정사 어지럽힘이 있으되 전하께서는 유죄의 귀양 보냄과 양관의 처단을 행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전하께서 홍공, 석현과 해경의 악행을 놓아두었다가 영원히 원제, 영종과 같은 조롱을 받을까 염려됩니다. 전하께서 자광에게 공이 있다 하시지만 작은 공로가 나라를 그르친 큰 죄를 속죄하지 못할 것이요 자광이 대신이라 하시지만 나라 그르친 소인을 대신이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태백성이 낮에 나고 붉은 기운이 가로지르는가 하면 또 두 번 우박의 재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경계가 잦은 것은 실로 춘추에 경계하는 바 음이 승하고 양이 쇠미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하여 하나의 노관을 아껴 하늘이 꾸짖어 경계하는 뜻을 버리십니까? 바라건대 속히 대형으로 처치하시어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소서 하고 또 자자를 올렸는데 대략에 자광의 아들 유방이 사명을 받들고 남해에 나갔는데 여러 고을 원이 소와 개를 잡아 날마다 돌아가며 지공하였습니다. 방이 친히 가죽과 고기를 토색하여 시렁을 메고 포를 말려서 공인을 시켜 제조하는가 하면 스스로 녹반을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러 고을에 분부하여 목화를 팔게 하니 공납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었으며 한 달 동안 방한하다가 책마 40속을 늑정하고 한결같이 공문을 내어 거두어들이기를 성화보다 급히 해서 한 지역이 소란하였습니다. 또 그 아우 유지는 아비의 세력을 믿고 끊임 없이 방자합니다. 제 마음대로 국문을 닫고 금위 병을 점거하는 등 횡포와 행패가 이를 데 없습니다. 어느 재상의 첩이 광주에 있는데 진이 그가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원래부터 간음하려고 하던 중 하루아침에 재상이 귀양간 틈을 타 빼앗아 자기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유승건은 친의 자식이요 손동은 자광의 서사위로서 털끝만큼의 공로도 없이 다만 자광은 위공을 빙자하여 훈적을 더럽혔으니 그의 기만 죄는 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광이 전일의 아랫바 대간의 말을 다 들을 것이 못된다고 한 것은 자기의 기만죄를 가리우고 엄밀히 공의를 막으려는 것으로서 나라를 망치던 화가 실은 이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지금 공경 대간 시종에서부터 사서 군호에 이르기까지 이를 갈고 통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모두 극형에 처했으면 하는데 전하께서 어찌 하나의 노관을 아끼시고 여러 사람과 함께 기시하지 않으십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중형을 시행함과 동시에 박진의 방자 횡포한 죄를 다스리시며 손동과 승건의 함부로 받은 공을 삭탈하고
귀양본에 내쫓아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쾌하게 하고 조정을 안정케 하소서 하였다. 홍문관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공자가 이르기를 천하에 큰 악이 5이 있으니 첫째는 마음씨가 바르지 못하고 음흠한 것이고, 둘째는 행실이 괴벽하면서 견고한 것이고, 셋째는 그 짓을 하면서도 말이 분명하며, 넷째는 그런 것을 배워 익히는 것이고, 다섯째는 그런 것을 감싸주어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인데,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사람에게 있으면 군자의 처단을 면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유자강을 본다면 음흠하고 기회를 노리는 잔꾀가 있으며 임사원과 결탁하여 조정을 어지럽히며 한번 자기에게 틀리기만 하면 문득 중상을 가하며 선비들을 해쳐 한 그물에 다 잡으려 하니 이것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험한 것이 아닙니까? 어부의 복을 벗어 놓고 인군의 복을 입었으므로 사람들은 의심하고만 자신은 옳다 하면서 거짓 충성을 보여 새 은총을 구하니 이것이 행실이 괴벽하고 견고한 것이 아닙니까? 공론을 저지하고 사특한 꾀를 내어 대간의 말을 다 들을 것이 아니라고 아뢰었으며, 심지어는 수령을 포미하고 핵파할 때에도 상으로 하여금 자기를 믿고 대간을 의심하게 하려 하였으니 그 말이 진실되지 못하고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솔하게 상소하여 스스로 자기의 공을 내세워 그 은총을 굳히고 또 선비들을 김종직의 여당이라 모함하여 화에 빠뜨릴 것을 꾀하며 국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무수하여 감히 의논하지 못하게 하니 그런 것을 배워 넓힘을 알 수 있습니다. 대책을 결정한 후에 영을 듣고 가서 참여한 것은 곧 형세에 밀려서 한 것이지 그 계책에 협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을 의논할 때는 온갖 방법으로 틈을 노려 1등을 차지하고 뻔뻔스럽게 제가 잘난 척하니 이것이 그런 것을 감싸주어 번지르르게 한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소인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5 악을 겸하고 있는 데이겠습니까? 이는 소인 중에서도 심한 자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5 악의 일을 살피시어 군자의 주부를 시행하소서. 어필로 찾아 끝에 쓰기를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2년 4월 1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태학생 윤임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다음과 같다. 윤임 예쁘듯 소인이 나라를 가르침에 있어 처음에는 능력을 다하여 그 기초를 쌓고 공을 세워 그 근본을 수립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가지가 번창하여 세력이 정해진 다음에는 남모르게 기교를 부려 앉아서 인군을 쓸쓸중에 빠뜨립니다. 온 나라가 알게 되더라도 그 위험에 위축되어 입을 다물며 간혹 말하는 이가 있더라도 인군은 그가 공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면서 알고도 물리치지 못하고 물리친다 하더라도 능히 멀리하지 못하여 끝내는 나라를 망친 후에야 그만둡니다. 이래서 주역에 나라를 창설하고 집을 개성하는데 소인을 쓰지 말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삼가 보건대 유자강은 천하 서족에서 발신하여 지위가 극품에 이르렀으니 공이 크다 하더라도 그 보답이 또한 지나치게 융숭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일찍이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직 기망만을 일삼았는데 그 간사하고 음흉한 태도와 국정을 방해하고 나라를 좀먹는 자취가 이미 소장에 다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신등은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공맥을 손상하여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 성종조의 자광이 임사원과 결탁해서 조정을 혼란시켰다 하여 공을 삭제하고 멀리 내쳤는데 그때 사홍이 대간의 말을 다 믿을 것이 못된다고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 왕안석의 삼부족의 설과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광 역시 대간, 시종의 말은 모두 사감을 가진 것이니 다 들을 것이 못된다고 아뢰었습니다. 이는 곧 전일 사홍의 간악함을 이어받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대체로 언로란 나라의 혈맥입니다. 언로가 통하고 막힘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자광의 이 계책은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무어 옥사는 반드시 다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광이 사류를 모함하여 없는 사실로 죄를 읊어 성종께서 20여 년간 배양하여 온 국맥을 하루아침에 다 망치고 유화에 만연케 하였습니다. 그것을 사홍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화의 원인을 보면 실은 자광에게 있습니다. 사홍은 이미 처형되었는데 자광의 발호는 더욱 심하니 종당에는 어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나라에 이흉이 있는데 그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정치를 잘하면 어찌하여 빨리 제거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죽이려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전하께서는 또 용서하시니 어찌 공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신 등의 말은 또한 나라 사람들의 공통된 의논입니다. 전하께서 어찌하여 한 노관을 아껴 상하의 인정을 거스립니까? 예문관에서도 상소하여 유저광을 극형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왕안석의 삼부족설은 천변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사람의 말을 생각할 것이 없다. 조종의 법을 지킬 것이 없다를 말하는 것이다. 송신종 때 재상 왕안석이 예제도를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들어 시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새 법 시행에 반대하였은데 왕안석은 삼부족설을 내세워 세상 의논을 무시하여 크게 말썽을 일으켰다. 충정시력 2권 중종 2년 4월 1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강의 납시였다. 대간이 유자광을 극형에 처하기를 청하였다. 시간간 경세창이 아뢰기를 근자의 공신으로서 대신을 모의하는 자도 죽으라고 기양 보내는데 더구나 자광의 죄는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니 어렵게 여겨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어제 경련에서 좌우 대신이 모두 공론을 따르시라고 청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언제나 대신에게 의논하였다고 핑계하십니다. 옛 말에 좌우 제대부 국인이 모두 죽여야 한다 한 후에 죽인다 하였는데 지금 입시 대신 및 여러 재산과 대간, 홍문관이 모두 죽여야 한다 하고 태학생에서 군졸에 이르기까지 말하는 바가 이와 같은 이는 국론이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저는 홀로 어찌 어렵게 여기시어 이렇게까지 주저하십니까? 속히 중형에 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영사 박근은 아뢰기를 자광은 성중조의 붕당을 결탁하였기 때문에 기양 같습니다. 이것은 공론이 크게 퍼지니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지사 김은기는 아뢰기를 자광의 일은 누구나 아뢰려고 하지만 그의 천성이 본래 엄엄하여 거개가 두려워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공론이 크게 일어납니다. 조정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먼 지방으로 기양 보내야 하겠습니다. 만약 성안에 두면 인심이 편케 여기지 않으니 속히 처단하소서 하고 특징간 이 점은 자광의 간악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반드시 대간과 함께 형세가 둘이 같이 설 수 없습니다. 먼 지방으로 내치기 바랍니다 하고 특징간 성세수는 소인은 인군의 마음이 깊고 얕음을 엿보아서 그 술책을 시험합니다. 성종은 고명하시기 때문에 자광이 술책을 시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패주는 호낭하기 때문에 그 술책을 시험한 것입니다. 무오년 화이에 김일소는 그 죄를 달게 받았거니와 기타 정사를 모두 붕당으로 몰아다가 죽이기를 청하였으니 패주의 사륙하는 마음을 여기서 시작되었으며 갑자년에 와서는 정사를 다 죽였으니 자광이제는 이 천지간이 용납되지 못합니다. 옛말에 작상과 형벌은 모두 천명 천토하는 것이요 인군이 사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자광이 성명하신 밑에서 성상의 뜻을 엿보려 하여 무오년의 여당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고 또 시사를 조목으로 진술하여 그 술책을 시험하려 하니 그 개교가 간휼합니다. 괴히 공론을 따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익대의 공이 있고 지금 전국의 훈에 참여하였으니 내가 어찌 잠작하지 않고 처치하겠는가 하자 세창이 아뢰기를 비록 익대의 공이 있었지만 성종께서 용서하지 않고 멀리 귀양 보냈습니다. 근자에는 대신을 모의하는 일로 하여 공신 정미수 김감을 외방에 귀양 보냈는데 더구나 유자광을 용서하겠습니까? 하고 기사관 정웅은 모든 일을 알지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안다면 속히 처단하셔야 합니다. 전하께서 신진 선비가 어찌 사체를 알겠는가 하십니다. 그러나 신 같은 자는 조숙으로 사피를 잡고 있으며 사건을 보면 즉시 기록합니다. 근자에는 신등이 대간 시종의 소차를 쓰는데 자광이 나라 그르치는 정상도 자세히 갖추어 썼습니다. 이미 자광의 간악함을 쓰고 그 파직을 허락하신 것도 썼습니다. 그러면 장차 전하께서는 자광의 간악함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알고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만일 알면서도 제가 하지 않는다고 사기에 적는다면 성덕에 손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신등이 아침 저녁으로 시종하면서 차마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부인에게
비웃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이권 중종 2년 4월 1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대간, 홍문관, 예문관, 승정원이 반복하여 유자광의 죄를 거론하며 중형으로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이권 중종 2년 4월 1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아뢰기를 유자광을 그대로 둔다면 신등이 있을 수 없어 그 형세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청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신등은 관을 벌써 버리고 멀리 가겠습니다. 속히 쾌한 결단을 바랍니다. 하고 홍문관은 아뢰기를 성종조의 대간 시종이 임사홍을 나라 그르치는 간인이라 지목하여 극형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성종이 윤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대간이 한만하여 힘써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사홍이 끝내 나라의 우환거리가 되었으니 신등은 그때 대간이 힘써 간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신등이 만일 여기에 그치고 물러간다면 반드시 후세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속히 결단을 내리소서 하였는데 따르지 않으므로 대간이 사직하고 물러갔다. 대간을 명하여 부르자 대간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은 종묘사직의 대계를 하는데 전하께서 따르지 않으십니다. 언관이 그 말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찌 감히 이를 보겠습니까? 아랜대로 따르소서 하고 허문관에서 또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대선 민상안, 대사관 윤희손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등이 역경 박괴의 괴됨을 보건대 음이 아래에 있고 양이 위에 있어 여러 음이 양을 소박하니 성인이 경계하기를 상을 떨어뜨리기를 발로 하니 정을 멸함이 흉하다 하였고 풀이하는 자는 박은 아래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발을 떨어뜨림이 되며 음이 아래에서부터 점점 나아가 정에 소멸되니 정흉이의 도다 하였습니다. 임괴의 괴됨을 두 양이 아래에 있고 내 음이 위에 있는데 성인이 경계하여 8월에 가서 흉하다 하고 풀이하는 자는 두 양이 성에 갈 때에 성인이 미리 경계한다 하였습니다. 양이 한창 성하더라도 8월이 되면 그 도가 시들어지는 것인데 한창 성한 때에 쇠할 것을 염려하면 그 가득한 것을 방제하고 영구한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쇠해진 후에는 경계하여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괴의 괴됨은 다섯 양이 아래에 있고 한 음이 위에 있는데 성인이 경계하여 왕정에 드러내서 미쁘게 호령하여도 위험이 있다 하였고 풀이하는 자는 소인이 소미하고 군자의 도는 성하니 마땅히 조정해서 드러내놓고 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환히 알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미쁘다는 것은 성의이고 호령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명령하는 말입니다. 군자의 도가 비록 장성하기는 하지만 감히 경계와 방비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성으로 여러 사람을 명령하여 아직도 위태로운 길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음양의 소장하는 이치에 있어 반복하여 경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실로 사와 정이 양립할 수 없고 물과 불은 상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음이요 정은 양이며 물은 음이요 불은 양입니다. 이치로 말하면 사가 정을 이기지 못하고 불이 불을 이기지 못할 것 같지만 정이 반드시 사의 해를 받고 불이 반드시 물에 꺼지게 되는 것은 양의 도는 나타나 화사하며 음의 도는 은미하여 음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가 타기 쉽고 은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사람이 소인을 물건에 비하할 때에 반드시 봉체 귀역이라 하는데 자광은 그 중에서도 심한 자입니다. 성정조에 있어 사홍과 결탁하여 조정을 혼란시키기를 마치 박괴에 여러 음이 한 양을 소멸하듯 하였는데 당시 삼공 육경과 대간 시종이 들고 일어나 시비하기를 임괴의 두 양이 한창 성함에도 쇠할 것을 염려하듯 하여 대벽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종은 차마 베지 못하고 공을 삭제하여 멀리 귀양 보내고 일을 맡기지는 않으셨지만 역시 뿌리를 뽑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산군에 와서는 또 사홍과 함께 안팎으로 체결하여 인군에게 아첨하고 공을 자랑하여 끝내는 나라를 그르치는 길을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사홍의 죄이기는 하지만 자광 역시 그 우익이었으니 이른바 8월에 가서 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명이 위에 계시고 여러 어진이가 이를 보열하기를 괴의 다섯 양이 위의 한 엄을 결단하는 것 같으니 지금이 실로 왕정에서 드러내어 소인의 죄를 바로잡아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명백히 알게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자광의 개처럼 짖고 물어뜯는 독해를 두려워하여 조이아는 곁눈질만 하고 감히 먼저 말하지 못하는데 신등이 100번 죽을 힘을 다해 내어 늑대 이무기와 항쟁하니 그 종묘사직의 대개는 잘된 일이나 성인의 미쁘게 호령하여도 위험이 있다는 경계를 생각하며 죽을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몸이 있음을 모르며 공론이 있음을 알고 사모가 있음을 모르며 하늘을 들고 항론하여 맹세코 유자강을 대벽으로 다스리게 하고야 말려 합니다. 전하께서 어찌 차마 노간의 공로만을 기억하고 조석에 닥쳐올 화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역경 명의 괴 육사의 효사에 왼쪽 배로 들어가 명을 상멸한 마음을 얻어 문정을 나온다고 하였는데 왼쪽 배는 은벽한 것이요 그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며 문정을 나온다는 것은 밖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소인은 은벽한 도로 인군에게 결탁하여 인군으로 하여금 마음에 믿어지게 한 후에 밖에서 간악한 짓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광이 거짓 회단을 진언하면서 엄으로 공론을 저지하고 상사하여 물러가기를 청원하면서 자기의 전공을 열거 성상으로 하여금 그 말이 구원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시게 하여 비록 공론이 있더라도 먼저 들어간 나의 말을 믿어 거절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저의 공 있는 것을 알려서 비록 공론이 물러가기를 청하거나 주벌하기를 청하여도 허락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명의괴의 육사가 왼쪽 배에 들어가 유벽한 대로 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주벌하지 않고 앉아서 문정을 나오게 한다면 그 품은 심술을 부려 눈 흘긴 원한까지 갚아 우리 사류를 독해하고 우리 국가를 그르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한 자광이 죽고 사는데 종사의 안위와 신민의 화복이 달렸으니 위태롭고 위태롭습니다. 옛날 한 원제는 공현의 간악함을 알고도 제거하지 못하여 한나라의 화가 싹트게 하고 송나라 신하 호전이 진회배기를 청하였는데 고종이 따르지 않아 끝내는 매국에 이르렀습니다. 역대로 모두 그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시로 인군의 마음이 과감하지 못하여 한 사람의 간사함이 어찌 나라를 망칠 수 있겠는가 하고 간하는 자의 말은 과격하다 하며 그 화가 여기까지 닥칠 것을 스스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의 주군을 한 상시가 좋게 금고 종신할 수 있었고 당나라의 청류를 한 장군이 좋게 다 황하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독이 이렇게도 혹독한 것이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신등은 알 수 없는 일이거니와 전하께서 온 나라의 공론을 거절하고 한 엄흉한 적을 용납하시니 한 사람이 진퇴로 하여 나라가 반드시 갑자기 흥하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전하께서는 옛일을 보시지 않더라도 사홍을 경계로 삼으소서. 이것을 놓아주고 배지 않아 후에 다시 만연한다면 양장군의 발호가 한나라에만 있지 않을 것이요 유흠 곡령처럼 변을 인해 계책을 놓여서 임금을 공격하는 데 전력하고 권세에 거슬리지 않는 자가 지금엔들 없겠습니까? 신등은 어리상 유자광과 한 하늘 아래 설 수 없으며 구구한 충성으로 바라는 것은 유자광을 중형에 처하고 아들 사위 손자도 함께 귀양 보내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위로 역경의 교훈을 경계 삼으시고 중으로 한 당송의 난망한 원인을 거울 삼아 아래로 사홍이 나라를 그르친 원인을 징계하여 양을 배양하고 음을 억제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시며 사특한 자를 베고 바른 사람을 등용하시어 사람들의 분함을 쾌하게 하소서. 어필로 서장 끝에 쓰기를 나의 뜻을 이미 다 말하였다.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차자를 올려 유자광이 죄를 극론하였는데 어필로 차자 끝에 연호하지 않는다 라고 썼다.
증조실록 이권 중종 2년 4월 19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임진 네 번째 기사. 헌문관이 또 상소하여 유자강에게 쳐주기를 청하였는데 어필로 소장 끝에 쓰기를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정실록 이권 중종 2년 4월 19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상균관 세군 권숙균 등이 또 상소하여 자광의 죄를 극론하면서 중형으로 처단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증정실록 이권 중종 2년 4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을 명하여 나와 이를 보게 하니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나와 이를 보게 하시려면 신등의 아뢰을 받아들이소서 하고 홍문관은 아뢰기를 옛날 원제가 우유부단하여 공현의 간악함을 알면서 제거하지 않다가 나라를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자광의 간악함을 아시면서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이 역시 한 원제처럼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예문관이 다시 차자를 올려 유자광의 일을 극론하였는데 오필로 차자 끝에 윤호하지 않는다 라고 썼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예적부터 군자와 소인이 함께 있으면 소인이 군자를 이기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광은 나라를 그르치는 노관이니 조정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혼자 결단하실 수 없으시다면 널리 중의를 모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각이라 이 앞서 이미 306경과 의논하여 처리한 것이다. 지금 널리 중의를 못들 무엇이 이에 더 하겠는가 하였다. 중정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을 명하여 나와 이를 보게 하니 와서 아뢰기를 옛날부터 종묘사직에 크게 관계되는 일을 의논하다가 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나와 이를 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고 이어 사직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이 사직하니 조정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어찌 한 노관을 아껴서 조정으로 하여금 분요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홍문관 및 재상, 유순정, 이계남, 이손, 허지, 박건, 김은기, 이정, 성세순 등이 또한 대간의 공론대로 하기를 청하니 온 나라 공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들어주지 않았다. 홍문관이 또 차자를 올려 자광을 극형에 처하기를 청하였는데 어필로 차자 끝에 쓰기를 내가 사서로의 자광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정과 의논해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정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대사관 민상안 대사관 대사헌 민상안 대사관 윤희손 등이 나와 이일 보라는 명을 받고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자광이 공이 있다는 것은 종묘사직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광을 제거하지 않으면 종묘사직이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니 그 공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전각이라 내가 사사로이 자광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조정과 의논해서 정했기 때문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정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자 복직을 명하였으나 또 사퇴하였다. 증정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1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사가독서 하던 신상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옛날부터 어짐을 알면서도 능히 쓰지 못하고 악을 알면서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인군의 큰 우환입니다. 옛날 제2공이 곽에 가서 부로에게 곽이 어찌하여 망하였는가 하고 물으니 부로가 착한 일을 좋아하고 악한 자를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위공은 그렇다면 어진 인군인데 어찌 망하게 되었는가 하고 다시 물으니 부로들은 착한 일을 좋아하되 쓰지 못하고 악한 자를 미워하되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인군이 비록 착한 일을 좋아하고 악한 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인죄를 취사할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난망이 따르는 것입니다. 한 원제는 소망지에 어진 것을 알면서도 쓰지 못하고 홍공 석현의 간악함을 알면서도 제거하지 못하여 한나라가 따라서 망한 것입니다. 전대에서 이미 겪은 분명한 징험입니다. 전하께서 유자관을 간사하다 여기십니까? 충성스럽다 여기십니까? 만일 그 간악함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밟지 못한 것이며 만일 간악함을 알면서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단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밟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한 당의 중추로서도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공경대부가 말하고 대간 시종이 말하고 대학 유생이 또한 말하며 거리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역시 이를 갈며 통분해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전하께서만 깨닫지 못하시니 신등은 전하의 의도가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는 필시 간악한 계획이 행하여져서 엄으로 결탁하고 틈을 타 서로 선동하여 흑백을 혼란시키며 천만 가지로 시청을 거르쳐 전하로 하여금 친신하여 의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하께서 어찌하여 자각만을 믿고 공경 대간 시종의 말을 불신하십니까? 대간이 그 말을 납득시키지 못하여 서로 이끌고 물러가는데 공경 시종이 또한 어찌 그 직위를 편히 여겨 가지 않겠습니까? 대간이 가고 공경과 시종이 가면 전하는 한 간접과 나라를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공경, 시종, 대간이 가는 것은 그대로 보시면서 자광에게만은 참아 못하십니까? 전하께서 이미 자광의 관직을 파하시니 나라 사람들은 모두 자광의 간악함을 전하께서 이미 환하게 아셨으니 장차 사용의 주벌을 용서하지 않으시라고 하였는데 며칠을 주저하고 성명이 없으시니 나라 사람들이 실로 의심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말하는 자가 더욱 많은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가 지기를 떠나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니 나라 사람들의 기대가 이미 어긋났습니다. 신등은 통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광은 성묘조에 있어 사홍과 다흥을 하여 조정을 혼란케 하였는데 성종께서는 곧 빼지 않으시고 다만 훈공을 삭탈하고 멀리 귀양 보냈다 끝내는 폐조의 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므로 사림은 오히려 성묘를 위해 애쓰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홍은 이미 천형을 받았는데 자광은 아직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전하께서 이때 빨리 제거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화를 끼치면 장차 어찌하시렵니까? 자광은 모년의 사건으로 인해 얽어 만들어 선량한 이들을 모함하였는데 무릇 시비와 사정을 판단할 줄 알아 자기의 처사가를 논척한 만한 사람은 김종직의 문도나 붕당이라고 지목하여 모두 대벽에 빠뜨리니 성묘조 20여년간 배양한 사기가 여기서 다 상멸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위세를 부리며 사람의 입을 재갈물며 사림으로 하여금 실랑이나 회역처럼 무서워하여 끝내는 구할 수 없는 갑자난의 화를 가져왔으니 이는 전하께서도 친히 보신 바입니다. 그늘에 또 글을 올려 자기의 공을 차례로 진술하여 신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신을 원수로 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이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또 무오년의 여당이 아직도 있다고 말하니 이는 무오년 독화의 수법을 다시 전하께 시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의당 대벽으로 다스려 신민의 분을 씻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중론을 굳이 거절하시고 간사한 무리를 보호하심이 이와 같이 극심하십니까? 만일 원훈이라 하여 죄질 수 없다 하신다면 신등의 의혹은 더욱 심합니다. 전국할 때 공이 없어 함부로 1등을 차지했다는 것은 대간 시종이 이미 말하였으니 신등이 다시 덧붙여 말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때의 일에 있어서도 신등 또한 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하로서 영모의 사건을 두고 달려와 고변하는 것은 상례입니다. 옛사람이 나라 정벌하는데 인인과는 무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저 나라 정벌하는 것은 인인은 반드시 하지 않을 줄을 알므로 모의하지 않는데 더구나 천하의 대형 모의를 바른 사람에게 의논하겠습니까? 한나라 회남 왕이 반하려 하면서도 그 암을 끌어 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 역도들은 자광이 어떤 사람이라 하여 그 영모를 고하겠습니까? 여기서도 더욱 자광의 위인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사소한 공로 때문에 종묘 사직을 위해 한 늙은 도적을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청컨대 공론을 따르시어 국민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그러나 윤호하지 않았다. 그렇다. 중조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1일 갑옷 네 번째 기사 이윤 등이 또 유자광의 죄를 일일이 들어 아뢰기를 임사원과 붕당을 하여 현석기를 죽이려 하였으니 그 죄 하나요 한 명에는 원훈 대신인데도 작은 죄로 인하여 죽이기를 청하는가 하면 권세를 빼앗고 은총을 굳히려 하였으니 그 죄 둘이요 무오년의 김일손의 일을 가지고 무지한 사람까지 모함하여 폐주에게 함부로 죽이는 단서를 열어놓았으며 그 화가 뻗어나가 갑자, 을축, 병인의
년의 화를 빚어냈으며 또 김일손의 친구들을 호되게 다스릴 것을 주장하여 선비들을 섬멸하려 하다가 노사신에 의해 중지되었으니 그 죄가 셋이요. 이 쇠자는 죄주는 일로 수위할 때 혼자 나서서 아들까지도 함께 죽이기를 청하였는데 이 때문에 세자의 아들 사형제를 죽였으니 그 죄가 넷이요. 아무런 까닭없이 정원에 나가 윤필상을 죽이기를 청하였는데 이 때문에 필상과 그 아들이 다 죽었으니 그 죄가 다섯이요. 폐주가 이 극균을 극히 미워하여 극균이 찾아다니던 사람들까지 주문한 다음 모두 기양 보냈는데 사홍과 자광 두 사람은 극균과 교제한 사실로 하여 귀양 가게 되었다가 중지되고 마침내 모두 복직하였으니 이는 사홍과 교제하여 내간에 아부한 것으로서 그 정상이 현저하니 그 죄가 여섯입니다. 하고 이어 아래기를 이로 본다면 자광이 극형을 달게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다 지나간 일이니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정훈이 아래기를 대가는 그 말이 행해지지 아니하므로 장차 사직하고 물러가려 합니다. 만일 쾌히 따르지 않으신다면 다시 수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조정에 수위하였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정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1일 가보 5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조삼 등이 상소하여 자광을 추벌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2일 을미 첫번째 기사 좌이정 박원정이 유자광의 일을 아뢰었다. 좌이정 박원종이 태봉을 봉심한 일을 마치고 와서 복명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대간, 홍문관, 승정원, 예문관과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유자광의 일을 논개하여 마지 않는다 합니다. 이것은 온 나라의 공론을 들어 말하는 것이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자광은 이미 큰 공로가 있으므로 극형에는 처할 수 없으니 멀리 귀양 보내서 공론을 쾌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광이 비밀리 원종에게 서간을 보내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옛말이 있다. 어찌하여 감사주지 않는가 하니 원종이 화답하기를 사람이 그대에게 이를 간지 이미 오랜데 어찌 일찌감치 물러가지 않는가 하였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광은 누대 조정에 두루 벼슬하였다. 지금 이미 조정에 의논하여 파직한 것도 너무 과한데 더 재줄 수 없다 하였다. 중정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0일 을미 두번째 기사 대간에 명하여 나와 이를 보게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유자광은 여러 대 조정의 원운이니 파직도 너무 과한데 또 어찌 죄를 하겠는가? 더구나 이미 논세하였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난들 어찌 생각하지 않고서 그러겠는가? 근일 경들이 나의 부득으로 이렇게까지 노관이 수를 하사한다 하였다. 중정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2일 을미 세번째 기사 대간,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이 반복하여 유자광을 죄주기를 계청하였는데 상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예문관, 봉교, 정충량 등이 자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인군이 천하에 있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늘의 경계요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하늘은 높은 데 있어 말로 하기 어려움으로 변의를 보여 경계하고 사람은 아래에 있어 지혜가 있으므로 시비를 가려 말하는 것이니 만약 하늘의 경계를 아득한 것이라 하여 소리 여기며 사람의 말을 우연한 것이라 하여 등한히 한다면 위망이 당장 이르러 사직을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 심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자광은 흉험한 음적으로 선류를 배제하고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데 다행히도 하늘이 경계를 보여 정월에 우박을 내리니 하늘이 전하를 인내하심이 지극한 것입니다. 흠이 양을 죽이게 되는 그 뜻을 생각하시어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도리어 제변이 어찌 자광이 부른 바이겠느냐 하시니 이는 위로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대간 홍문관 정원 사관 태학생이 하루아침에 수십 번 소를 올려 극론하였는데 순월이 지나도록 윤호하지 않으시니 이는 아래로 사람의 말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위로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 사람의 말을 생각지 않으시며 한 노관을 길러 화의의 근원을 빚어내시니 신등은 전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의 직은 이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여러 번 천위를 범하는 것은 실로 보람되게 사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위로 천심을 보고 아래로 인사를 살피며 여러 문헌을 참고하니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에서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의심 없이 쾌히 결단하시어 천심 인심을 순이하소서 하니 어필로 찾아 끝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내 뜻을 다 말하였다. 윤호하지 않는다. 중조실로 이권 중종 2년 4월 22일 을미 네 번째 기사 헌문관이 또 차자를 올려 자광을 치죄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이권 중종 2년 4월 22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성명한 조정에 사와 정을 병립시킬 수 없습니다. 자광의 간악은 온 조정이 다 말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니 이는 공론을 막는 것입니다. 신등이 근밀한 곳에 있으면서 조정이 편안하지 못함을 환히 보기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이권 중종 2년 4월 20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부재학 이윤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화를 빚어내는 큰 간인을 보고 여러 날 농계하였지만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니 이는 신등이 용렬한 소치입니다. 나와 일복이 미안합니다. 아니 상이 명하여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이권 중종 2년 4월 20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장을 들이고 물러갔다. 중조실록 이권 중종 2년 4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부재학 이윤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시종의 바늘에 있으면서 나라 그르치는 간인을 제거하지 못하니 직에 나오기가 미안합니다. 신의 직책을 갈고 어질고 유능한 이로 대체하소서 하였다. 중종실록 이권 중종 2년 4월 2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이 육조 당상을 거느리고 와서 아뢰기를 일전에 신등에게 유자강의 일을 하문하심으로 신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파직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늘에 논하는 이가 모두들 그 주에 맞지 않는다 하면서 중형에 처하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는 공이 있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조정이 흉흉합니다. 청컨대 조의를 더하시어 공론을 쾌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논계로 인하여 이미 조정에 의논하고 파직하였다. 그 더구나 자광은 당대의 공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에도 익대의 공이 있었으니 갑자기 조의를 더할 수 없다 하였다. 유순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자광을 혼구로 대우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은책을 가진 자만이 말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 공론이 이러하니 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한때 같이 벼슬하던 처지인데 감히 여기 와서 하려는 것은 공론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자광은 오늘의 과실만이 아닙니다. 전일에 있어서도 죄진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림이 통분할 기회를 기다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다. 지금 실수가 있고 또 성명을 만나 즐겨 말씀드리니 죄를 더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게는 파직이 가벼운 벌이 아니다. 나는 차마 죄를 더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유순등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께서 머물러 두고 어렵게 여기심을 신등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론이 이미 모두 중형에 처하여야 한다 하는데도 죄 주지 않는다면 말하는 자가 도리어 위구심을 품을 것이요 또 대간이 사직하고 이를 패한 것이 많으니 속히 결단하소서 하고 이조판서 성희안이 아뢰기를 김공저 의수로 출세하여 지위가 가선에 이르렀다. 전국 후에 삼정성을 제거하려다가 일이 발각되어 차명되었다. 김공조 등의 일은 죄가 지극히 중한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박원종은 반정의 공운이 있으니 누가 원망하고 미워하겠습니까? 그 일은 다만 자광을 원망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공조의 소행은 도적의 모의였던 것입니다. 자광은 조정에서뿐만 아니라 유생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불쾌하게 여기니 지금 죄주지 않으면 나라에 불미한 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더군데 무사들은 논계하려 한다고 합니다. 자광의 죄를 그 누군들 알지 못하겠습니까? 쾌히 공론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조정의 훈신에게 내가 차마 죄를 다할 수 없다. 그러나 온 나라가 논계하기 때문에 부득이 들어주겠는데 무슨 죄를 가해야 하겠는가? 의논해서 아뢰라 하고 헌문관에 전교하기를. 혼신에게 죄를 가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논계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이권 중종 2년 4월 2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유순 등이 의계하기를 대간이 유자강이 함부로 1등 공신에 참여했다 하는데 신등의 생각 역시 처음에는 참록되지 못하다가 1등에 기록된 것이 온당치 못하게 여겨지니 강등하여 2등으로 하고 먼 지방에 부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유승근과 손동은 훈적에서 삭제하고 유방과 유진도 범행이 있으니 역시 먼 지방에 귀양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2등에 놓고 하는 것은 마땅하나 먼 지방에 부처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방지는 먼 지방에 부처하는 것도 너무 과하다 하니 그들이 자원하는 곳에 부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승건, 손동 등의 훈적을 삭제하는 일 역시 애매하니 다시 의논해서 하리라 하였다. 유순 등이 다시 하리기를 자광의 죄를 전하께서 홍굴하여 더 어렵게 여기시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론이 용납하지 않는 바이니 먼 지방의 귀양본에 조정의 일을 듣지 못하게 하심이 옳습니다. 승근과 손동은 건의 공신 자제의 예와는 다르니 개정하심이 마땅하며 방과 진을 원방에 부처하시는 것 역시 타당합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사서인의 의복이 예적에는 품제가 있었는데 폐조 때 조신들이 사라능단을 입으면서부터 서민들까지 모두 분수에 지나치게 사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금하게 하소서. 또 옛날에는 공신 중 한 명이 권리에 입직하였으니 지금 역시 그렇게 하소서 하니 전각일 여러 대 조정의 원운을 죄주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국론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대로 허락한다. 의복 금지와 공신에 입직하는 일 역시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대간은 명하여 직에 나오게 하니 대간이 차자를 올렸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성인이 법을 쓰는 것은 정실에 따라 죄를 정합니다. 고의로 범한 자는 비록 작은 죄라도 반드시 형벌하는데 하물며 큰 것이겠습니까? 옛날 권의 죄는 명을 거스리고 무리를 헛되지게 하는데 그쳤지만 순임금이 죽였고 소정묘의 죄는 변언으로 정사를 어지럽히는 데 그쳤지만 공자가 배었습니다. 아조의 신정은 주아리 공신이요 원훈 신숙주의 아들로서 그 죄가 정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데 그쳤고 허호는 공을 얻으려고 일을 만드는데 그쳤지만 성종께서 모두 중형으로 다스려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후세에서 순임금이나 공자를 죽이기 좋아한다 하지 않으며 성묘를 인성하시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는 능히 여러 사람과 함께 버리고 사사로운 분노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 사람이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버리는데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비록 참아 못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도리어 인성의 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인성의 누 될 뿐만 아니라 위미 부진의 의원을 가져오기에 알맞은 것이니 인군으로서 어찌 작은 불린 때문에 대의로 결단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자광의 공은 곤, 소정묘, 정, 혼에 비해 몇 배나 되는지 모르고 그 범행은 모두 믿고서 재범한 것에 속합니다. 성묘조에 붕당을 지어 조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하나요. 연산 때 와서는 즉시 어머니의 복을 벗고 인군의 복이 있기를 청하여 어버이를 배반하고 은총을 노렸으니 그 죄가 둘이요. 생복과 구를 들여 인군을 호렸으니 그 죄가 셋이요. 무단히 정원에 나가 윤필상의 극형에 처하기를 청하여 연산군에게 사륙하는 마음을 음트게 하였으니 그 죄가 넷이요. 이 세자를 아부하여 섬기며 생사를 함께 하자 맹세하다가 나중에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를 죽이고자 주창하여 온 집안이 사륙을 당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다섯이요. 전하가 반정하시던 날에 갑자기 뛰어들어 큰 공을 차지하고 성명을 기망하는가 하면 함부로 사위 손자를 끌어다 혼적을 더럽혔으며 또 두 아들의 교만 방종을 길러 재상의 첩을 배웠고 재물을 탐내어 못하는 짓이 없으니 그 죄가 여섯이요. 전강하는 자리에 무시고 조계영 신은윤을 위해 간하는 말을 반드시 다 쫓을 것이 없다 하여 엄으로 을로를 막으니 그 죄가 일곱이요. 그를 올려 공을 자랑하며 악을 덮어두고 권세를 탐내며 선비들을 모년의 여당이라 지목하여 한 그물에 다 잡으려 하니 그 죄가 여덟이요. 공공연히 남의 집을 겁탈하고 탐포가 한없으니 그 죄가 아홉이요. 수령을 임의로 승출하고 공론을 막아 은혜로 위엄을 제게서 나오게 하려 하니 그 죄가 열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할 데 없이 흉악하여
바른 사람을 독해하고 조정을 협지한 죄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께서 온 나라의 공론을 거절하고 반드시 대신 원훈이라 칭호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순임금과 공자의 어짐이 전함만 못하여 곤과 묘를 배웠겠습니까? 성종의 어지심이 전함만 못하여 정과 혼을 배웠겠습니까? 더구나 자광은 성종조에는 그 악함이 오늘처럼 극도에 이르지 않았고 조정을 탕난하는 것은 곧 자광의 10가지 죄 중의 하나인데 성종께서는 공을 깎고 멀리 귀양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론은 이것으로 시원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오늘날의 자광의 악이 비록 노륙에 이른들 온 나라 신민이 또한 어찌 이것으로 쾌하다 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 보잘것없는 노관을 아껴서 일국의 공론을 생각하지 않으시며 종사의 대계를 생각하지 않으시며 순임금, 공자나 성묘를 배우지 않으십니까? 전하께서 자광의 노륙을 하지 않으신다면 신등은 끝내 직에 나가지 않을 것이며 기휘에 저촉되어 죽음을 당하더라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바라건대 자광의 훈적을 삭제하여 극형에 처하고 유방과 유진의 죄를 바로잡으며 유승건, 손동의 위공을 삭제하여 먼 변방으로 내쫓을 것이며 큰 간당의 뿌리를 아주 뽑아버려서 종묘 사직을 굳건하게 하고 사람들의 분함을 씻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조정에 의논하여 주의를 정하였는데 또 무엇을 더 하겠는가 하니 대관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감히 아뢰는 것은 자광의 전후 훈적을 삭제하고 중형에 처하기를 청한 것이며 그 자손 역시 멀리 귀양 보내어서 영구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나 상이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3일 병신 5번째 기사 헌문간부작 이윤등이 아뢰기를 유자강의 죄는 중형에 처하여야 하는데 감히 아뢰지 못하는 것은 국론으로 죄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강은 본래 천한 서족에서 일어났으니 그 자손을 천인으로 환원시킴이 가합니다. 또한 비록 대사는 지났지만 방면되지 못하였으니 외딴 섬으로 귀양 보냄이 가합니다 하였으나 상이 윤화하지 않았다. 대관과 홍문관이 다시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3일 병신 6번째 기사 사가독사하는 2조 정량 김세필 도총부 도사 신상 2조 좌랑 유운 홍문관 수장 김만로 등이 상차하기를 덕근대 상의 전제로 유장왕을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고 전국공 2등으로 강등한다 합니다. 신등은 전하께서 가난칸 정상을 통촉하시면서도 그제로 쾌히 바로잡지 못하심을 보고 몹시 실망하였습니다. 군주로서 그 누가 소인이 남의 집과 나라를 해하는 줄 모르겠습니까마는 그에게 현혹되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깊이 다스리고 쾌히 제거하지 못하여 끝내는 난망의 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광이 조종 사대부들에게 독을 끼치는 것은 전하께서도 다 아시는 일인데 늙은 도적이 아직도 목숨 보존하고 있으니 신등은 장차 쾌히 제거되지 못하는 뉘우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군자는 불행히 소인의 배척을 당하더라도 조용히 물러나 원망하는 일이 없지만 소인은 그렇지 않아 한번 쫓겨나면 원한을 품고 100가지로 엄모하며 기회를 노려 반드시 사적인 분을 풀고 국가를 망하게 한 뒤에야 마는 것입니다. 자광이 비록 늙었지만 수년 동안 죽지 않는다면 어찌 사적인 분을 풀고 국가를 망치는 화가 없을 것을 보증하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고 보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미루지 말고 쾌히 결단하시어 훈적을 깎아버리고 또 사형을 내리심으로써 온 나라 백성의 쌓인 분환을 풀어주시고 천만대를 두고 자광을 본받아 조정을 해치는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자광은 이때의 공이 있으니 어찌 반드시 추론할 것이며 또 어찌 모년에 이 일을 말한 것으로 죄를 주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20중종 2년 4월 23일 병신 7번째 기사 대간이 또 아뢰기를 순임금이 사흉을 죄주자 선하가 다 간복한 것은 그 형벌 시행이 마땅함에 간복한 것이지 자광을 중형에 처해 온 나라가 로 하여금 간복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옛말에 종자를 이 새 고을에는 옮기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자광의 잔당도 다 함께 멀리 귀양보내 건절토록 하심이 가합니다. 하교에 이미 조정으로 더불어 의논하에 정하였다 하시지만 재상의 말은 대간의 예와 다르며 재상의 말을 옳다 하여 신들의 아랫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괴히 따르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